일단 AI 시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네이버하고 인텔하고 손을 잡고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기사도 나왔고. 그래서 근데 뭐 또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 워낙 또 AI 기술이 지금 너무 약하고 글로벌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장에.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급속한 성장을 2023년에 특히 이 데이터 센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AI 붐이 불었기 때문인 거고 이거를 지배하고 있는 칩이 H100 그리고 뭐 작게는 A100 뭐 이러한 칩들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수요는 큰데 공급이 적은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서로 요거 또 떼돈을 벌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거 나눠 먹겠다고 지금 인텔도 뛰어들고 있는 거고 AMD도 뛰어들고 있는 거고 언젠간 모르겠지만 샘 알트만도 우리 언젠가는 7조 달러로 이거 먹겠다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것이 첫 그래서 번째 중동 가가지고 펀딩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첫 번째 거죠.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H100의 19% 사갔고 메타가 13% 사갔고 그러니까 이 뭐 200만 개가 생산됐지만 한 100만 개 넘게를 갖다가 다 빅테크들이 사간 거예요. 빅테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가서 좋긴 한데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H100이 지금 너무 비싼 5만 달러까지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가고 비싸고 우리도 계속해서 너무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독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빅테크들한테는 들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라든지 많은 기업들 우리는 돈 주고도 못 사요가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네. 우리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도 하고요. 1년을 기다려도요. 달랑 몇 개 안 주고요. AI 연구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이러다가 더 뒤처지겠어요. 칩이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 이거죠. 미국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가 기술력은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기술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하드웨어 H100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 우리는 저거 어느 세월에 쫓아가요. 라는 것이 가장 큰 세 번째 고민이라고 봅니다. 이 세 개가 작동하면서 탈 엔비디아를 하겠다 또는 반 엔비디아를 하겠다라는 전 세계적인 다양한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인텔과 네이버의 협력은 이 세 번째인 거죠. 우리도 칩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엔비디아와 그러니까 인텔과 네이버가 협력한 거에는 우리 둘만 네이버만 쓰겠다가 아니라 네이버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 한국에 있는 대학 연구진들에게도 적절한 규모의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고 추론시킬 수 있는 칩을 공급하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동인, 칩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고 있고 칩이 없어서 AI를 개발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AI와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해주겠다. 이것이 이번에 인텔과 네이버의 어떠한 양사 합의가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텔이 새로 내놓은 AI 반도체가 가우디 3인 거죠. 네. 그 가우디 3를 가지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뒤집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우선은 이제 가우디 2를 가지고서 우선 협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우디 2를 가지고 협업을 시작하면은 이제 나중에 가우디 3는 이제 2분기부터 뭐 2분기 말 정도에 생산이 될 테니까요. 생산되면 그때부터는 가우디 3로 간다. 근데 우선은 일단 있는 가우디 2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작하겠다. 근데 그거는 가우디 3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가우디 2로 먼저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죠. 그리고 새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오늘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그 가우디 2, 가우디 3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H100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금 간략하게 지형을 설명해 주시면 네네. 우선은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건 GPU입니다. GPU라는 것은 이제 CPU가 다르게 병렬 계산을 한다는 거고 범용적인 거죠. 우리 이 GPU로는 여러분 뭐도 할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 채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게임할 때 좋은 그래픽 카드로서의 역할을 원래가 목적이 그거였고 그래픽 기능도 하고요. 또는 뭐 각종의 뭐 드론 이번에 뭐 이란과 뭐 이스라엘과의 갈등 국리에서 드론이 엄청나게 갔는데 이 드론에도 다 이 그래픽을 처리해야 되니까 GPU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학습에도 이 GPU가 필요하니까 범용적이죠. 범용적인 것이 이 GPU의 특성이고 여기 이제 좀 뒤에 설명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다 모든 걸 다 쓰는 것이 아니라 AI에 특화된 것만 필요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에너지도 많이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있는 이런 범용적인 GPU가 아니라 AI에 특화된
칩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보통 노이랄이 들어가서 MPU라고 얘기를 합니다. GPU가 아니라 MPU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AI 가속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AI 가속기는 보통 MPU를 얘기하는 거고 요번에 나왔던 가우디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AI 가속기 MPU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우디 같은 경우는 학습도 하고 추론도 잘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 즉 우리 흔히 말하는 모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챗GPT라든지 우리가 제미나이라든지 또는 클로드라든지 이런 유명한 또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것만 전문화된 가속기가 있을 수 있고 추론은 그거보다 더 쉬워야 돼요. 추론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답해주는 게 추론이라는 거거든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즉 챗GPT에 지금 막 2억 명이 결합해가지고 막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하이퍼클로바에 100만 명이 들어가서 GPT를 질문을 던지는데 요거 답할 때 막 이 비싼 H100이 일일이 답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볍고 신속한 추론만 또 전문으로 하는 AI 가속기도 있습니다. 또 이걸 MPU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론만 전문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한국의 스타트업인 레벨리온이라든지 미국의 스타트업인 그로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마하3 같은 경우 마하1 삼성이 얘기했던 이것도 이제 AI 가속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우디는 AI에 전문화되어 있지만 학습도 가능하고 추론도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출시하고 있는 AI 전문 칩, MPU, AI 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추론만 전문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시장.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가우디 2에서 가우디 3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고 인텔은 지금 가우디 2를 가지고 네이버하고 일단 협업해서 한번 그 엔비디아 대항마를 만들어보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실제 대항마가 될 만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소프트웨어 직원들이 더 많아 그랬어요. 젠슨 황이요? 부사장이.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엔비디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하드웨어 이 칩 설계자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주로 뭘 하는 거냐면 쿠다라는 걸 해요. 즉 하드웨어와 우리 개발자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거나 뭘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의사소통을 해주는 이 하드칩과 해주는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쿠다라는 건데요. 지난 10년 동안 엔비디아는 이 쿠다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쿠다라는 거는 오픈 소스는 아닌데 무료예요. 그렇죠. 근데 이 쿠다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GPU 외에는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GPU를 계속해서 이 시장을 지배해 오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AWS라든지 아마존의 또는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러한 대형 클라우드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GPU를 다루는 사람들 중에 개발자들 중에 한 약 200만 명이 이 쿠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쿠다에 벌써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 너무 저기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좀 바꿔보자 문화를. 자 이번에 가우디도 좀 사보고 AMD에서도 좀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MI300이라든지 이런 걸 좀 대체를 해보자 그러면. 그러면 쿠다를 못 쓰는 건데요. 저 쿠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있어서 저 잘 못 쓰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저라고 얘기를 하죠. 락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GPU에 락인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쿠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쿠다를 가지고 잘 다루면 GPU의 퍼포먼스가 막 2배, 3배, 5배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GPU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5,000개씩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종합해서 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쿠다라는 거예요. 저는 쿠다 잘 다루는데 저 AMD에서도 사실 쿠다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조금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저 그거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이번에 인텔에서도 있습니다. 인텔에 있는 거 저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그러면 배워. 그럼 6개월 주세요, 저한테. 1년 주세요. 1년 동안 저는 그것만 배워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개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래 그냥 쿠다 쓰자. 우리 어차피 구매 파워도 있고 좀 비싸더라도 가지 뭘.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 새로운 이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팀들도 만들어 놓자.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은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렇게 결성한 쿠다의 대항마를 만들기 위한 연맹도 있습니다. 아예 재단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이걸 오픈 소스로 만들겠다. 근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가기에는 당장 갈 수 없으니 요거는 중장기적 전략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당장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쓰다가 사실 라인 쓰셔도 되고 텔레그램 가도 그 텔레그램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수많이 사놓았던 이모티콘을 다 버리고 이 이모티콘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고 이모티콘을 또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잘 쓰니? 그래서 대화의 어떠한 감칠맛이 넌 진짜 대단해라고 칭찬을 받아오면서 어깨뽕에 힘 쫙 들어가 있는데 저기 가서 텔레그램 가서 이모티콘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돼. 이러면 이제 난감한 거거든요. 개인도 그런데 여러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 당장 업무에서 뭔가 실행을 해야지 우리 회사가 작동되는 거고 회사가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거고 지금 AI를 속도전이잖아요. AI를 빨리 학습시켜서 거대 오도 모델을 내놔가지고 시장에서 시장을 평정해야 되는데 언제 다른 거 배우고 있어요. 우선 일단 쿠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어떤 구글이나 이런 대형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업체는 투 트랙을 씁니다. 쿠다를 우선 일단 쓰고 다른 대안도 미리 마련하고 있어서 자체 칩도 만들고 자체 AI 가속기도 만들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솔루션도 만들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고 네이버라든지 이러한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는 어차피 엔비디아를 못 쓰니 어차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 구할 수가 없고 구하더라도 몇 개 그냥 꼬장 몇 개 구할 수 있으니 아예 인텔하고 협력해서 지금 엔비디아 네이버가 맡은 몫이 뭐냐면 그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아, 인텔하고 협업 구조가. 네, 그렇죠. 협업 구조에서 그러니까 즉 네이버가 갖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쿠다 같은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가 이 부분을 더 특화시켜서 한국형으로 만들어내면서 한국의 다양한 기업들이라든지 한국의 다양한 대학 연구소들이 AI를 학습시킬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네이버가 제공하겠다. 그래서 인텔이 파트너로서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네이버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네이버는 어차피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 지금 당장은 우리는 쿠다를 쓸 수도 없고 엔비디아를 쓸 수도 없는 상황, 쓰긴 씁니다만 A100 H100이 아니라 A100을 쓰고 있고 이것도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 네이버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네이버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고무적일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인텔이 옛날에 인텔 인사이드 시대의 그 명성을 되찾고 AI 칩에서도 엔비디아에 대적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되면 네이버도 따라서 그 쿠다 프레임워크처럼 네이버 프레임워크를 거기 붙이게 되면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대단히 1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공룡이 깨어났다라고 해서 인텔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요. 우선은 인텔이 지금 만들어내는 건 하드웨어적인 거고요. 인텔은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파워에서 아직 그렇게 능력을 못 만들어내고 있고 인텔 또한 지금 연맹군을 구성을 하고 있어서 범용적인 이러한 쿠다 같은 대안을 만들기도 하고 로컬, 지역적으로 볼 때는 한국에는 이 범용 만드는 것도 시간 걸리는 거니 우선 일단 급하니까 네이버랑 손잡고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시장 파괴력은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은 지금 AI 스스로 챗GPT라든지 또는 뭐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 여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로봇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국방산업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AI 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시장 자체가 계속 2배, 3배, 4배 이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엔비디아가 다 가져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정 정도 부분을 이러한 연합군들이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연합군들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성장할 것이고 네이버와 인텔의 생태계가 또 한 줄기를 형성할 거고 그리고 뭐 인텔과 퀄컴과 구글이나 메타가 같이 연합하고 있는 이것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그들 또한 자체 칩을 AI 가속기들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렇게 범용적으로 다양한 AI 가속기들, 다양한 NPU들에 쓸 수 있는 범용적인 쿠다에 대항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라면 이 시장 또한 적지 않게 커지면서 시장의 이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진진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인텔하고 네이버의 관계에서는 네이버가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텔이 그러니까 볼 때는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 인텔이고 글로벌 전체 세계 시장에서 엔비디아하고 대항하려고 하고 있는 인텔이고 그리고 여기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었잖아요. 네네네. 뭐, 지원금 받았죠. 네, 이번에. 지원금 뭐 80억 달러가 넘는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게 몇 조 원이지? 한 10조 원은 될 거예요. 네네. 이런 돈을 갖다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받고 있고 그리고 인텔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삼성하고 유사하죠. 네네. 이런 부분에서 막강하게 이제 구축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도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죠. 인텔 입장에서. 사실 네이버가 이걸 인텔하고 협력을 하더라도 한국 시장을 뛰어넘고 시장을 확장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근데 그만큼 한국 시장만이라도 잡고자 하는 인텔의 어떤 절박함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절박함들을 예의 있게 네이버를 미국에 직접 초대해서 인텔 비전이라는 행사에 존중하면서 네이버를 대우하면 네이버 또한 존중받는 거고 그러면 네이버 또한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이 협력에 임하게 될 것인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대항마가 큰 대항마를 자기는 대항을 할 거지만 크게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해자가 너무나도 두텁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건너뛸 수 없는, 즉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하드웨어는 어떻게 볼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해자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이 우리 편의 다리를 여러 개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의 다리를 네이버에게 의미 있게 놔주는 거고 네이버 또한 이걸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네.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서는 인텔의 칩을 쓰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라고 봐도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상태도 더 증설하겠다. 더 사실 이 증설하면서. 협력을 삼성하고도 체결을 했거든요. 네이버는. 네네네. 네이버는 마하1이라는 거, 삼성은 마하1을 발표했잖아요. 마하1도 AI 가속기인 거고 이거는 조금은 추론에 좀 더 적합한 소형 AI 전문화된 칩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네이버랑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랑 같이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건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교두부로 네이버를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보면 네이버가 메이저인가요? 여기도 의미 없죠. MS 엣지도 있고 뭐 네, 구글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매우 있고.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을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선은 클라우드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늦게 뛰어들었고 이미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가 시장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고 또 이들의 매력들의 시장들이 커지는 것이 다양한 AI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엔트로픽에 투자해서 엔트로픽 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자체 개발한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쓰거나 구글의 클라우드를 쓰거나 마이크로소프트로 지금 사람들이 기업들이 몰려가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AI 솔루션들을 갖다가 자사 솔루션들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칩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매 파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자사의 하이퍼클로바의 역량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네이버도 여기에 엔트로픽을 돈 주고 파트너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이버도 돈 주고 오픈AI하고 파트너를 삼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오픈AI는 독점적으로 MS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지만 네네. 앞으로 다양하게 예를 들자면 오픈소스로 풀리고 있는 메타의 라마라든지 또는 프랑스의 미스트랄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려면 하드웨어가 빵빵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쿠다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네이버는 중장기 전략을 위해서 여기다가 심어 놓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은 여러분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제가 보기엔 10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탱크도 다 클라우드에 들어와야 돼요. 탱크요? 네, 탱크들도 탱크?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엔비디아의 젠슨함 같은 경우는 주권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브리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 많은 지금 군사 전쟁 자체의 패러다임이 AI 군사 전쟁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이락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모든 군사 장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클라우드 관련해서 2027년 목표가 뭐냐면 3,5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여하겠다는 거예요. 이 3,500만 대가 다 클라우드에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그러니까 시장의 재편들이 있는 가운데서 클라우드 부분이 아무리 지금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이 작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놔둘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커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 점유율 예를 들면 5%밖에 안 된다고 해도 더욱더 10배 커진 시장에서 5%만 유지해도 이건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로 가야만 한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로컬 기업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HA100
갖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또 지금 H200도 좀 있으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블랙웰도 나오게 되잖아요. 엔비디아. 이것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낮은 살 수조차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죠. 살 수조차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인텔하고 전략적 파트너를 맺고 삼성전자하고 전략적 파트너를 만든 것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매우 현명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파트너십 맺은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다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엔비디아의 핵심은 칩도 좋지만 쿠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미국 나갔을 때 영어 안 되면 통역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역가 없이 하드웨어를 만나는 거랑 미국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 가서 영업을 잘할 수 있고 여행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이 하드웨어만을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을 지금 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GPU는 사실 엔비디아의 특화된 상품이었고 젠슨 왕이 이 쿠다 만드는데 정말로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효율성도 대단히 좋고 라이브러리도 대단히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쫓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마하를 상용화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소프트웨어를 얹어줘야 되는데 쿠다 같은 걸 얹어줘야 되는데 네이버가 적절한 파트너라고 보게 된 거죠. 그 느낌은 이런 거네요. 막 어떤 공사판이 벌어져가지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다 공사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삽 들고 이렇게 공사장에 들어가서 한 삽을 이렇게 뜨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정도라고. 그래도 네이버도 작은 포크레인을 지금 구한 거죠. 작은 포크레인. 네, 그래서 그러네. 포크레인 운전법은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 네네. 운전법으로 해서 이 작은 포크레인을 여러 대 만들어서라도 여기 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전쟁의 국면이 그러니까 즉 반도체 칩과 관련된 AI 칩과 관련된 어떤 경쟁의 구도가 새로운 판짜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자로서는 네이버 검색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구글 가서 해볼까? 이러기도 하고 뭐 쿠팡 가서 쇼핑할까? 네이버에서 할까? 이러기도 하지만 투자자로서는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벌었는데 네이버 주가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네이버가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중장기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가치 상승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쇼핑도 지금 테무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검색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게도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검색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건 구글도 겪고 있는 문제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Q라는 서비스, AI에 의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답변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검색 광고가 될 수 있는 링크,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검색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맛집을 찾을 때는 과거에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찾았다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 중심으로 검색을 찾는다든지 또는 제품을 검색할 때는 굳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검색이 잘 돼요. 상대적으로 잘 되지만 구글에서 제품 검색하는 것보다는 아마존 가서 제품 검색하거나 쿠팡 가서 제품 검색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검색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들 이러한 시장 지형 변화에서 네이버도 의미 있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AI 자체를 클로바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작년 봄에 업데이트하고 나서 1년 동안 무소식이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네. 네이버가 전략적으로 AI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AI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 발판인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는 이 그래픽 카드라든지 AI 칩, AI 가속기를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은 네이버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들을 위한 칩도 확보하지만 이 칩을 다른 곳에서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네이버가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선택이 들어요. 근데 물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략이 좋다고 해서 그 기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의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장성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면서 네이버의 매출 증가라든지 순이익 증가로 기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요. 네이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AI하고 관련해서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 그래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아닌가. 스타트업 작은 데들 네, 빼고 네, 나면. 네. 그래서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도 첫 발짝은 뗐다 이렇게 네.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하고 네이버와 인텔 제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글로벌하게는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래도 네이버가 소프트웨어 분야,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뭔가 한 발을 떼고 칩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은 얻을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그래 전략적으로는 옳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